안녕하셨습니까? 요즘은 연말이 가까워오는 계절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자궁근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시기를 자궁근종에 대해서 한번 강의 부탁드립니다 하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또 이 자궁근종은 35세에서 50대가 되는 여성 가운데 4사람 중에 3사람이 바로 이 자궁근종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상당히 근자에 와서 옛날보다 아주 이 진단을 받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현대의학이 섬세하고 진단을 잘 하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은 현대 여성들의 이 생활이 이런 질병에 입영하기가 쉬워서 그런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궁근종은요, 자궁은 3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의 정상적인 크기는 딱 자기 주먹만 하다고 할까요? 그거보다 적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임신을 해서 아기가 그 안에서 자라게 되면은 얼만큼 커지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런데 중간에는 근육층이 있고 안에는 점액층이 있고 밖에는 나일론 보자기와 같이 아주 매끈하고 질기고 단단한 것이 딱 쌓여서 3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근종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에서부터 시작돼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더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파이브로이드? 아닙니다. 레이어 마이오마라고 해서 근육을 바탕으로 생기는 종양입니다. 물론 악성이 아닙니다. 양성입니다. 또 암도 아닙니다. 또 이것이 암이 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딱 자궁 근육의 한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것이어서 적게는 딱 그 좁쌀같이 아주 작은 씨앗 같은 크기가 있는가 하면 사람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크기가 있는가 하면은 자몽, 그레이프루트, 만하게 아주 제법 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에 생기느냐? 자궁 안에 점막층에 생기느냐? 아니면 밖에 그 보자기 같이 쌓여 있는 거기에 생기느냐? 아니면은 근육층의 중간에 생기느냐? 그러나 언제나 그 바탕세포는 근육세포 하나가 시작하면서 그것이 위치가 어디냐? 점막층에 가까우냐? 아니면은 밖으로 가까우냐? 아니면 완전히 근육 중간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 증세가 다 다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참 어떤 분은 굉장히 출혈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출혈하는 것이 아니라 생리를 할 때에 그리고 일주일 이상 오래 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빈혈을 호소하는 증세를 가져오고요. 또 어떤 분은 이 골반 장기에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것을 호소하고 어떤 분은 배뇨 시에 자꾸만 변소를 자주 다니거나 또 배뇨를 했는데도 덜 나온 것 같은 그런 무지룩한 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것이 있고 또 변비가 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허리, 요통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리가 아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위치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 이 자궁 근종이 어디에 위치하고 뿌리를 받고 자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위치, 크기, 그 다음에 숫자가 하나냐 아니면 서너 개가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늘의 별처럼 그냥 산재해서 그냥 사방에 많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증세가 다 다릅니다. 급하게 아주 급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언제 그런 급한 통증을 호소하느냐, 밖에 뿌리는 근육에다 받고 밖으로 매달려서 자라고 있는 경우, 만일 그 뿌리 목같이 생긴 거기가 이게 꼬였다든가,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은 굉장히 급한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응급실을 달려가야 할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나팔관에 가까이에, 그럼 아닌 나팔관 안에 생겼다든가 하면은 이 정충이 잘 통과해 들어갈 수 없어서 난자를 만나지 오기 때문에 불림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자궁 경관에 생기면은 부부 생활의 통증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위치와 크기와 몇 개가 있느냐, 이것은 굉장한 그 사람의 그 증세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아직 확실히 꼬집어 뜯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들 모든 학자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완전히 책에 그렇게 못 박혀 나와 있습니다. 리서치를 연구를 하시는 분이나 임상의나 이런 분들의 경험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 이러는데, 저의 경험과 제가 환자들을 천연치료에서 많이, 왜냐하면 의사한테 가면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갱년기 지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특별한 치료가 없습니다. 아주 심하면 수술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아직은 아기 나이 하는 시기라 아기는 그래도 한둘을 낳고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자궁 근종만 잘라서 내고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일은 안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 요인이 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전인자의 변형을 가지고 옵니다. 정상적인 자궁 근육은 아주 정상적입니다. 이 유전인자도. 그러나 이 자궁 근종에 있는 이 근육은 유전인자의 변형이 와서 느리지만 제멋대로 세포 분열을 하고 일종의 혹으로 자라고 있는 그런 성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부모님이나 할머니 계통에 이런 것이 있는 그런 그 족보를 가지신 분에게는 많은 이병률이 높아집니다. 일란성 쌍생아에서 두 쌍둥이가 같이 이런 것으로 중년에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호르몬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는, 첫 번째 거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고, 제2의 여성 호르몬은 프로제스테론이죠. 이것이 이 혹에 있는 세포에는 더 많이 있고 정상적인 자궁 근육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발견해서 이것이 호르몬의 균형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갱년기 이후에는요, 호르몬의 신진대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이제 아기 나이 하는 과정은 다 지나고 변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죠? 갱년기 후에는 이 자궁 근종이 그냥 오그라들고 수축해서 점진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합병증으로
출혈을 많이 해서 빈혈이 심하다든지, 또 아기 나이를 해야 하는데 자꾸만 자연 유산이 된다든지, 또 임신이 불가능하다든지 할 때에는 의사의 치료와 여러 가지를 받지만 그 외에는 별로 그런 것을 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이 다른 또 하나의 꼭 인슐린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성장 팩터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분에게 작은 근종을 가지신 분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아직도 구체적으로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하면서 환자들에게 라이프 스타일을 모디파이 하도록 그렇게 권했을 적에 특별히 의복을 입는 것을 바꾸도록 권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계통의 분들이나 천연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이 작은 근종의 그 원인이 되는 인자로서 충혈, 자궁의 충혈이 심하고 또 간의 충혈이 되고 소화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갑상선 기능이 항상 낮은 편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모디파이 하되 의복을 발을 따뜻하게 하고 다리 부분에 몸과 거의 같은 두 겹, 세 겹 해서 보호를 하도록 손발이 따뜻하도록 보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잠을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적어도 12시를 중심으로 2시간 전에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호르몬 신진대사가 정상으로 균형 잡혀서 순환되게 하려면은 이 잠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육체 운동, 정신적으로 릴렉스 하는 거, 정서신경의 안정,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은 호르몬 신진대사에 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잠을 실컷 자고 과로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서신경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자로서 연구하게 됩니다. 정서신경에 성격이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잘 감당 못하면서 밤에 잠자리에 들어놓어도 릴렉스를 잘 못하는 체질이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서는 이 모든 근육이 릴렉스를 못하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복강장기에 특히 자궁, 간, 소화기 부분 이런 데에 충혈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담즙 유통이 좋아지며 하복부의 냉기를 없애고 따뜻하게 자궁과 방광에 그리고 대장의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약초를 사용할 때 결과가 아주 좋고 이 자궁 근종이 자라기를 멈추고 점점 적어지며 모든 증세가 호전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를 들면 증세가 호전된다는 것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증세가 다르다고 그랬죠. 제가 많은 이런 환자들을 경험한 바가 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그 자궁에요. 그 밖에 부분에 그다음에 자궁의 뒷부분으로 허리 쪽으로 그렇게 있고 굉장히 좀 큰 부분은요. 요통을 호소하고 이 방광으로 인한 배뇨에 관한 그런 증세를 많이 호소하고 또 변비도 있고 왜냐하면 복부에 그 압이 있고 흉곽에도 압이 있는데 복부에 압이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힘을 주어서 배설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눌리기 때문에 변비도 되고 방광이 깨끗이 배뇨로서 비우지 못하고 이런 증세가 있는가 하면은 요통도 있고 다리도 아프고 많이 그런 증세를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음식물을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식을 하는 습관, 소화기가 늘 복잡하고 잠자리에 들 때에도 위가 비어있지 않고 소화를 다 시키지 않은 상황, 이런 것들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소화기가 이렇게 완전히 소화를 깔끔하게 처리 못하면은 간에 충혈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식을 피해야 하며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아주 적당한 보통 정도의 양을 먹고 소화기 장애를 느끼지 못해도 음식을 아주 단순하게 두세 가지,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넘지 않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이 자궁근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에서 말하기를요, 섬유질이 많고 전곡이고 야채와 과실을 많이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궁근종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은 대략 그 전분 음식을 많이 먹고 또 특히 그거보다 더 한층 올라가서는 붉은 고기를 주식으로 하고 튀긴 음식을 많이 즐겨 먹는 그런 분에게 많이 오는 것을 리서치에서 연구했기 때문에 말하기를 전곡에다가 푸른 잎사귀 야채를 적어도 5서빙, 5서빙이면 미국 사람들이 요만한 접시에 달랑 이렇게 한 줌 주는 그런 것을 5줌 정도 되는 그런 아주 큰 샐러드를 먹으라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과실도 많이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푸른 잎사귀 중에서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이런 거를 많이 먹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다고 되어 있고요. 바다의 그 해초, 왜냐하면 갑상선 기능이 낮은 편에 속하는 사람에게 이런 그 자궁근종이 많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다 야채, 그 해초를 많이 권하고 켈프,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아주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고 검사상에는 정상이라 할지라도 낮은 면에 속한 정상이 아니라 충실히 활기차게 갑상선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도와주는 그런 것을 하고 몸에서 신진대사와 배설과 이런 모든 순환을 돕기 위해서 아주 수분을 충분히 하루 8온스짜리 적어도 6잔을 권하는데 제가 환자에게 권할 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한 30분 간격으로 적어도 1쿼터, 그러니까 2컵 내지 4컵, 4컵이면 1쿼터고 2컵이면 1파인트입니다. 그렇게를 잡수시고 나머지는 미드모닝하고, 그러니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주무시기 1시간 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자기가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을 나누고, 이런 자궁근종이 있으신 분은 하복부가 굉장히 냉합니다. 소장염이, 소화가 만성 소화불량증이 있다든지 또는 소화불량증이 있으신 분은 배꼽 뒤에 소장에 만성 염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꼽놀이를 만져보면은 아침에 온몸은 다 따뜻해도 배꼽놀이는 뒤에 뭐 얼음이 한 알 들어있는 것처럼 서늘한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진찰할 때도 보면은 배꼽 뒤가 서늘하면은 이 하복부, 방광과 자궁이 있는 부분이 냉기가 이렇게 진찰을 하고 있으면 냉기가 속에서부터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은 아침에 물을 잡수실 적에도 따뜻한 물을 잡수시는 게 좋고, 또 따뜻한 티, 아주 소화기를 부드럽게 감싸는 뭐 카모밀 티라든가 이런 거를 잡수시는, 그리고 정서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여기도 그래서 말했습니다. 프라이한 음식을 삼가고 또 변형된 지방을 삼가고 동물성 그 기름을 삼가고, 그러니까 포화 지방이죠.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삼가는 것이 좋고, 반면에 필수 지방산을 많이 챙겨서 먹고 씨앗이나 넛이나 그런 거에 있는 오메가3를 챙겨서 먹으며, 이렇게 해서 온몸에, 그래서 중국 사람은 이렇게 그분들 문헌에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당신의 이 뱃속이 해피, 평화스러우면 바로 이런 파이브로이드는 예방도 될 수 있고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팩터, 그러니까 직접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유도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인자들에 관해서 말할 적에 소화기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제한 설탕, 정제한 흰쌀, 흰밀가루의 제품들, 왜냐하면 이것들은요 헛배를 부르게 하고 가스가 차게 하고 이 복강의 평화를 다 앗아가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가공식품들, 가공식품은 가공을 했기만도 나쁘지만 또 가공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파고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 가공식품은 정말 케미컬 덩어리고 이것은 우리의 간을 혹사시키며 간을 충혈되게 만들고 아주 간이 피곤해서 어쩔 줄 모르게 만드는 음식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곡은 이 작은 근종에도 두말할 것 없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분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몸에 영양분이 균형 잡혀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리고 신선한 야채와 어떻게 먹으면 효소를 아끼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는지, 효소 중에 파인애플에 있는 브로멜린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작은 근종에 두말할 것 없이 아주 좋은 효소제로서 이 치료제를 많은 천연치료를 하는 건강 상담자들, 의사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의 기능을 좋게 하는, 그리고 간의 기능을 활기차게 충혈을 없애주고 순환을 잘 시키는 그런 것들을 권합니다. 그 다음에 소화효소를 만일 헛배가 부르다가 가스가 찬다든가 변통이 좋지 않다든가 하는 분은, 그리고 나이가 거의 40 후반, 35세가 넘으면 소화효소가 늙습니다. 그 활성도가 아주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ull Spectrum Digestive Enzyme 하면은 전분을 소화시키는 것,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 그 다음에 그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 모두가 있는 그런 효소, 그것도 식물성이면 더욱 좋고 췌장 효소가 아닌 것, 췌장 효소를 잡수시면은 췌장 효소가 가뜩이나 부진한 상태인데 더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급성 질병이 아닌 때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복용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했고요. 아까 제가 필수 지방산을 말씀드렸는데 플렉스 오일을 잡수시는 건 대단히 좋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대단히 그 항산화제일 뿐만 아니라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궁에 충혈이 되어서 만성 염증이 있을 때에 이런 자궁 근족이 생기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권하고요. 바이타민 E, 전곡을 잡수시며 씨앗 종류를 넛 종류를 지혜롭게 잡수시면은 자연히 바이타민 E를 잡수시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항염증제로서 그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필요한 것으로 권하고 있으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보조식품으로 나오는 바이타민 E를 잡수실 수 없고 잡수신다면 소량 400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IU 유닛으로서 적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초로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 민들레 뿌리나 잎사귀를 티로 만들어서 꾸준히 6개월 내지 1년을 잡수시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는 카다무스라고 홍아씨, 홍아씨가 특수 처리를 한 홍아씨래야지만 소화 흡수가 되지 그냥 홍아씨는 소화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출혈이 심해서 빈혈이 심한 분은 빈혈에 관한 모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와일드 EM이라고 해서요. 그 일종의 그 고구마 종류죠. 거기서 축출해낸 제2의 여성 호르몬인 프로제스테론을 사용하는 것은 이 근종이 아주 쭈물어들면서 적어지는 일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여기서도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고 지나가야 되는데요. 그 사람의 정서, 그러니까는 스트레스에 약하고 릴렉스를 잘 못하는 분, 그 다음에 아주 그 초조와 불안과 근심 걱정이 많은 소심한 성격, 그 다음에 화를 잘 내거나 갑자기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그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스럽게 아주 그 신경이 그 템퍼라고 말하죠. 예, 그런 그 성격을 가지신 분, 그 다음에 뭔지 그 시큐리티, 그 안정감이 없고 보호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초조와 불안을 가지신 그런 성격의 소유자에게 이 작은 근종이 많은 것을 알아서 이 릴렉스하기 위한 모든 육체적인 운동,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보면서 안정시킨다든가 아니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기를 한 20분 한다든가 아니면 월풀이나 더운 물에 몸 담기기를 해서 한 20분 그렇게 해서 릴렉스를 시킨 다음에 잠자리에 드시면은 금방 아주 숙면을 취하게 되고 온몸이 릴렉스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어디 충혈이 된 장기에서 그 충혈이 그러니까 트래픽 컨제션처럼요. 그 충혈이 된 것이 다 풀려서 온몸이 다 아주 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운동을 매일같이 육체 운동을 하며 과로하지 말고 절대로 화내지 말며 신경질, 이 스트레스, 그 다음에 그 자기 마음을 자기가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며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조용히 앉아서 조용한 음악이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책을 열고 말씀을 조금씩 보면서 명상하며 마음을 다 열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그날의 모든 복잡한 마음을 비우고 잠자리에 드시는 것은 바로 이런 병을 예방하는 데도 틀림없이 좋다고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옷을 아주 따뜻하게 하반신 이 다리를 차게 하고 발이 차가우면 그 피가 다리의 하지에 돌아야 할 피가 복강, 복부에 있는 장기, 방광과 자궁과 대장에 충혈을 일으키고 또 이 팔을 짧은 소매를 입으면서 손과 이 팔이 추위에 노출이 되면은 심장과 폐와 간에 충혈이 됩니다. 그래서 옷을 잘 입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민첩하게
아주 교감 작용이 있어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정서, 신경과 영적으로도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